열전이 재밌죠, 열전이. 흥미진진하잖아요. 130편 중에 뭐 한 10편을 뽑았다. 그 중에서 뭐 나는 열전에 한 15편만 뽑았다. 조선시대 편 주문형 출판인데요, 이 정도면. 뭐 따단딴 하고 이제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 이 음악 듣고 그 이경규 씨나 이휘재 씨가 생각나시는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연세. 안녕하세요. 한국학의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는 스페셜 인터뷰 KBS 아나운서 송세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김소희 교수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거는 이제 중국, 쉽게 말해서 중국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로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그 전한시대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한 거 있는데요. 기전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했던 걸까요? 중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역사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그 문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서, 그리고 이제 상소문이라든가 비문을 작성하기 위한 이제 참고 자료로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과거 수험에 여러 차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비들의 그 과거 수험서로서 필독서로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열전이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거죠.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편만을 뽑아가지고 필요한 편을 뽑은 이제 선집본들을 간행하게 됩니다. 선집본 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이제 사기 선집본이라고 하면 1612년경에 이제 훈련도감에서 이제 간행한 사기 선집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제 모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사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찬 전선 그리고 사찬 초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훈련도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 이게 군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기의 병법, 병서가 있나요? 그 훈련도감이 왜 출판을 맡았죠?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이제 그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제 상설 기구화가 되는데, 이런 임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마련된 경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구책으로 서적을 간행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요.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거 시험에 네. 뭐 인용됐던 부분들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 빈도 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항우 봉기에서 항우 봉기를 모티브로 한 이제 항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과 이제 유방과의 전투에서 맨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패해서 이제 퇴각하면서 그 5강에 도달했을 때 5강을 지키고 있던 5강의 정장이 이제 대피, 도피를 해서 훗날을 기대하세요. 이곳에 이제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 타고 도망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군비를 정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재기하세요라는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전장터에 돌아가서 이제 격렬하게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항우가 5강을 건너지 않은 사안, 그래서 항우 부도 5강을 제목으로 한 과거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답은 뭘까요? 과거에 이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우리는 막 매번 고민을 하잖아요. 그 갈등의 기로에서 뭐 따단 하고 이제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음악 듣고 그 이경규 씨나 이휘재 씨가 생각나시는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사찬 이후에도
다양한 이 선집본 형태의 사기들이 또 계속 출판이 됩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1607년에 이미 이제 사기 선집본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기만을 선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고의 한서를 같이 이제 묶어서 선집한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한사열전초라는 책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한사열전초 같은 경우에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최립이 구결을 달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만 돼 있던 것들을 중간에 조사도 붙이고 띄어읽기도 표시를 해가지고 초학자들이 혼자서도 이제 숙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이제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또 없습니까? 1796년에 이제 정조 때 이르러서 사기 최후의 선집본인 사기 영선, 가장 이제 빼어난 부분만을 모아놨다라고 해서 사기 영선이라는 책이 이제 간행되게 됩니다. 네. 정조 시대에는 이런 이제 사기 이야기가 있는데 사기가 바로 그 전때에는 순환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정조의 할아버지 이제 영조 때 이제 영조가 그 이제 졸면서 승지와 사관을 불러놓고 노중년이라는 사람의 열전을 읽도록 했습니다. 영조가 이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망측한 글자가 어디 있느냐, 이 글자를 다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못하도록 없애버려라, 지워버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사기의 해당 부분을 모두 없애라. 민간 것까지요? 네, 그렇게까지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 이모비아라는 네네, 저기 이제 있어요. 천출을 이모비아. 뜻하는 이모비아라는 해당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후대에 다시 이제 보완해서 쓴 것이고요. 이 이모비아 이야기는 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네, 이모비아 저 얘기가 나오죠. 네 어미는 종년이다. 그래서 이 그쵸. 영조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린 그런 건데 이 책 한 권에 우리 역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재밌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적 가대행에 있어서 중국 책을 많이 저희가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 책을 단순히 우리가 뭐 번각한다거나 모방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새롭게 독창적으로 이제 책을 이제 변용하고 활용해 왔다라는 점을 이 사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조선시대 출판과 우리 독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소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결론은 어떻게 내면 될까요? 책을 읽읍시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유튜브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두는 감사드립니다.